자, 우리 이제 본 게임 들어갈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제가 빠른 속도로 이제 1시간 정도만에 끊어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한 2배로 빨리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시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잖아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온라인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를 못하는 거거든요. 단지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온라인 마케팅 왜 해야 될까요? 여쭤보면 돈 벌려고요. 그거 맞기는 한데 구체적이지 못하죠. 사실 다들 우리 다 돈 벌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마케팅을 단지 돈에만 국한지어서 보시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천천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온라인 마케팅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오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 온라인 마케팅에 실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볼 겁니다. 자, 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원래는 제가 이거 옛날에 강의를 할 때 그 고깃집을 그 예시로 썼었거든요. 실제로 이걸로 고기집을 하셔서 성공하셔서 지금은 그 일본에서 오토바이 수입해서 중동 쪽으로 파시는 업종을 완전 바꾸셨어요. 고깃집으로 좀 성공하셔가지고 그분의 예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밑에만 이제 우리가 에스테틱으로 바꿨는데 우리는 에스테틱 종사자들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는요 에스테틱 샵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샵을 하지 않지만 그거 온라인 판매 쪽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에스테틱 샵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중간에 좀 나오지만 거의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혀 완전 에스테틱 쪽 수업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가 원장님 샵이에요. 오늘 수업을 듣고 가셔서 블로그를 1년 동안 열심히 키우셔서 빨간 점이 깜빡이는 이 샵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사한 여기 동네 구거든요. 한 구 안에 비슷한 나와 수준이 비슷한 에스테틱 샵이 1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동네구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에스테틱 샵이 107개예요. 구 하나 안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중에 12개가 나랑 수준이 비슷한 원장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블로그로 온라인 마케팅,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대박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제일 먼저 이 샵, 이 샵, 이 샵 3개가 폐업을 하거나 죽어버립니다. 매출이 급감해버립니다. 원장님 샵 하나 때문에, 이 빨간 점 때문에. 근데 보통 이 주변 샵 원장님한테 가서 영업사원이 가서 물어봅니다. 원장님, 빨간 점 이 원장님께서 에스테틱으로 대박 난 거 아시죠? 그런데 원장님 뭔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대다수 반응이래요. 어차피 내 손님 내 거 있는 거다. 그냥 내 손님은 항상 여기 오기 때문에 신경 난 안 써.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내 손님들이요. 어떻게 해서 빨간 쪽으로 가시는 줄 압니까? 여기에 내 손님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입니다. 충성 고객들이에요. 변동이 잘 없는 고객이에요. 그럼 이런 고객이 블로그를 검색해서 과연 여기를 갈까요? 안 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어떻게 손님을 빼앗기는 줄 아세요? 60대 정도 되는 분의 딸이 여기로 보내줍니다. 이 현상을 지금 제가 영업을 다니면서도 수시로 겪고 있어요. 여기에 엄마가 다니고 있는데 딸이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 뭔가 블로그에 뭐 잘 돼 있는 거야. 엄마 내가 여기 끊어줄게. 여기 가봐. 딸내미가 끊어주면 엄마는 여기 갑니다.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로 가요. 그러다가 실제로 여기 옆집에 다니던 고객이 여기 갔다가 여기 원장님한테 맞닥뜨려서 걸린 적도 있어요.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고객이 이동한 건데. 이렇게 수요가 여기서 발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변이 가요. 그러면 여기 주변에 다니던 고객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여기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거의 잠식을 했죠. 동네 하나 잠식했죠. 여기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 올까요? 대다수 생각에는 언뜻 피부관리실은 집 근처에 가는 거잖아요. 차량으로 이동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15분에서 저녁 시간에는 2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고객이 여기 갑니다. 왜 가느냐? 여기가 이쪽에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계속 검색하다 보니까 25분 떨어진 여기에 있네? 갑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부산에서 화명동까지 거리가 1시간 거리예요. 저기 해운대에서 화명동까지가 반대편이죠. 화명동 고객이 피부 시술이나 피부 관리를 받기 위해서 실제로 해운대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여자분들이 봤을 때 내가 거기 꽂히면요. 미용 쪽에는 특히 꽂히면 부산 내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도 가잖아요. 지방에서 서울도 가잖아요. 이게 여자들이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남자들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고객이 25분쯤이야 하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랑 유사한 12개 샵들이 매출이 급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자본력이 더 좋아지겠죠. 자본력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블로그를 1년간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정말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다 하셨다면 신규 고객이 최소 월 2명 발생합니다. 나중에 제가 시킨 대로 했는데도 이 2명 발생 안 하면 저한테 오세요. 진짜로 2명 이상이 발생을 해요. 보통 4명 정도 발생합니다. 근데
최저 2명이에요. 1년에 12명의 신규 고객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티켓팅 가격이 1인당 평균 60이에요. 보통 40짜리 끊는 고객과 좀 비싼 고객은 100, 120 정도 끊잖아요. 그래서 그냥 60 정도로 잡아요. 10회 기준. 한 번에 6만 원이죠. 1인당 월 평균 20만 원 정도가 순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10회 소진하려면 3개월 걸리죠. 한 사람이 우리 샵에 한 달에 20만 원씩 석 달을 나눠서 주는 개념이 됩니다. 20만 원씩 24명이 들어왔어요. 한 달에 48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1인 샵 월 평균 매출이 500만 원이에요. 지금 뭐 여기서 좀 1인 샵 중에서도 잘하시는 원장님, 뭐 좀 안 되시는 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뭐 특별한 경우 온라인 마케팅을 잘해서 월 뭐 1,300, 1,700, 1,800 하시는 원장님들 빼고 1인 샵은 평균이 500 정도입니다. 보통 이래요. 해보시면 혼자서 진짜 열심히 해보셔도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를 가미하지 않고 혼자 그냥 열심히 입소문으로만 태우시면 5, 600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블로그 하나로 인해서 480만 원이 더 추가로 발생을 한 거예요. 거의 2배죠. 자, 제품비는 월 20% 정도 나갑니다. 자, 이것도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품 회사에 지급하는 제품비 있죠. 정확하게 계산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정확하게 리스트업을 하셔서 내가 한 달에 제품 회사로부터 100만 원치의 매입을 잡는다, 뭐 200만 원치 잡는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전체 제품비는 내 총 매출의 20%를 넘으면 그 샵은 정상적으로 못 굴러갑니다. 왜 그러냐면 월말 돼서 제품 회사 제품비 주고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기타 잡비 내고 하니까 난 가져갈 돈이 없네. 바로 이게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비를 항상 20에서 자본력이 이렇게 좋은 원장님들은 30%까지 쓰셔도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 쓰죠. 그러면 블로그를 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이 월 순이익이 645만 원이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200에서 250 정도 벌어 가시거든요. 그리고 제 거래처 중에서 일부 정말 온라인 마케팅 하나도 안 하시는 원장님이 솔직하게 이제 한 3년 차 지나니까 저랑 이제 유대 관계가 생겨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다 떼고 한 달에 140 가져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샵들이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수치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온라인을 뭔가 조금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매출이 500까지라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안 해요. 왜냐?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지? 블로그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 핑계예요. 왜냐하면 제 거래처 중에서 지금 5, 60대이신 분들도 블로그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효과를 분명히 보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블로그를 1년만 정말 정상적으로 하시면 온라인 마케팅을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내 매출의 2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500 정도 1인 샵이 매출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3천만 원 넘어가요. 3천만 원 훨씬 넘어가시는 원장님의 예를 나중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 거래장을 보면 거래처가 한 34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제 매출에서 상위 20개 업체를 리스트업을 해보면 한번 보실래요? 오프라인 샵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의 비율이 어떤지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지금 제 거래장에 저한테 매입을 한 달에 가장 많은 매입을 잡으시는 상위 20명의 원장님들은 온라인 마케팅을 안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게 우리 다른 직원들 있죠. 직원들 거래장 영역을 보면 저랑 똑같습니다. 인스타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무엇인가 하나의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이거 제가 이 자료 뽑으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게 한번 보실래요? 제 매출 하위 20개 거래처입니다. 보세요.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2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도 제가 열어보면 블로그에 옛날에 체험단 3명인가 올라와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그냥 인스타그램에 한 글 한 10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이게 다예요. 뭔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하는 건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건 난 돈 벌 생각이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자, 블로그 하시는 거요. 만약에 이런 거라면 어떨까요? 지금 그냥 하려면 힘들어요. 피부관리사 자격증 따실 때 아무 지식 없이 따실 때 힘들었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따로 가신 거고 공부하신 거고 실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부관리사 실기 종목에다가 블로그를 반드시 해야 돼라고 적혀 있다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나를 놓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안 하시니까.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시작할 때부터 좀 위협적으로 지금이 마지막입니다고 말씀드린 게 정말 그래요.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들어와도 늦지 않을까 고민하시죠? 안 늦어요. 이제 피부 미용업의 원장님들이 화장품 공부 시장으로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당신은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여행 정보를 수집하려 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시겠습니까? 이게 5, 6년 전 자료예요.
자, 보세요. 인터넷 검색 그 당시에 75%. 이제 가이드북 5%는 보니까 연령대가 60대 이상인 경우에서 응답한 비율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르긴 몰라도 결과를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이 5%마저도 이제는 SNS 검색하시겠죠. 지금 5, 60대도 전부 다 SNS 검색합니다. 결국은 90%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은 전부 온라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책을 보는 시대가 지났어요. 심지어 책도 온라인으로 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거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블로그 수업을 한참 하고 있던 시절에 그 한방 어떤 그런 병원 거기에 매니저님이 홍보팀 매니저님이 저희 수업을 들으러 오셨어요. 수업을 한참 들으시다가 질문 시간에 질문을 딱 하셨어요. 저희 한방병원에 오는 고객은 거의 80대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블로그를 해서 올린다고 그분들이 볼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물어봤어요. 이에 대한 생각을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수강생이던 다른 분이 뭐라 했냐면 어머니가 고질병으로 손목이 한 6, 7년 아프셨대요. 무슨 짓을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하다가 어떤 데를 알려서 보내드렸대요. 여기 답이 되겠습니까? 80대 고객, 우리 원장님들 가보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약간 외진 동네 가면 이 동네는 7, 80대밖에 없어. 누가 블로그 보고 하나 안 해. 이러시거든요. 블로그를 해두시면 그분의 아까 말씀드렸죠. 딸이 손녀가 봐서 티켓팅 다 해드려요. 결국은 수요는 거기서 발생했지만 공급적인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온라인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생각 많이 하시는 게 블로그냐 인스타냐 이제 싸움이에요. 당연히 두 개를 다 하는 게 무조건 좋겠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비중을 두자면 블로그가 우세합니다. 왜 우세한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발리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먼저 접속을 합니다. 샵, 발리 리조트, 맛집, 여행 코스, 풀빌라, 발리 스낵 검색 다 했어요. 이제 사진도 다 보셨고 맛집도 어디 가야 돼 이름도 다 알았어요. 대충 사람들 코스도 이렇게 도네 풀빌라 사진 다 봤어요. 그 다음 뭐 하시겠어요? 이걸로 만족하세요? 여행 가기 전에 안 하죠? 어디 갑니까? 네이버 블로그 갑니다. 여기서 봤던 이름 가지고 발리 땡땡 리조트, 땡땡 맛집, 땡땡 풀빌라, 뭐 발리 남부 뭐 어디 여행 코스, 스냅 사진 작가 다 찾아서 결국 네이버로 옵니다. 보다 정밀한 정보는 전부 네이버 검색으로 다 들어와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로그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인스타그램은 블로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죠. 결국 두 개를 다 하셔야 되는데 하기 훨씬 어렵고 비중을 많이 두는 건 블로그라는 거죠. 한번 인식조사 해볼까요? 이건 손으로 한번 다 들어봐 주세요. 블로그 맛집 보고 찾아가면 실패할 확률이 높더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각이 이제는 좀 눈치를 끄으셔서 그런 것 같아. 블로그 검색조차 되지 않는 어떻게 믿고 가냐. 약간 생각이 이쪽으로 좀 조금 기우셨죠. 예전에 실제로 2012년도쯤에 한창 그랬어요. 야 블로그 믿지 마. 그거 전부 다 작업 다 한 거.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블로그에 가서 친구가 저기 검색해봤는데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블로그도 안 나오는 거 이거 당연히 맛집 아니겠지. 개나 소나 맛집이라고 올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개나 소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작업을 했다는 건 소비자는 다 압니다. 이미 싹 다 알아요. 대신에 뭘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미 체험단을 썼다는 것도 고객은 다 눈치채고 압니다. 거기다가 굳이 뭐 내가 뭐 꼭 마치 돈 주고 시키지 않은 것 마냥 꾸미실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터세요. 그런데 고객들이 피부 관리실을 검색하는 건요. 안에 금액이 보통 얼마인지를 제일 궁금해요.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저기는 무슨 걸 쓸까? 그러니까 체험단이 썼다는 걸 알지만 걔네들이 쓴 글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안에 든 순수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원장님께서 지금 블로그 하실 때 뭐를 올리셔야겠습니까? 우리 샵은 가격표 일단 공개해 주시고요. 여기서 뭐가 추가되고 어디가 되고 우리 샵 찾아오는 방법, 주차는 어디에 해야 되고 우리 샵에는 이런 시설도 있고 뭐 파우더럼에 사진 예쁘게 찍는 것도 있습니다. 우린 제품 이런 거 쓰고 있어요. 저는 경력이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샵에 오시면 이런 거 잘합니다. 이거를 다 올려주셔야 돼요. 광고인 거 알지만 고객이 보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굉장히 충실해 주셔야 돼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해운대 피부 관리실을 검색해봤어요. 불과 얼마 전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지금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빨간 거 안에 보실래요? 2018년, 2019년 2월 여기에서 혹시 뭔가 딱 언뜻 팍 뇌리를 때리는 거 없으세요? 이게 불과 4, 5년 전만 해도 해운대 피부 관리실을 검색하면 여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내가 오늘 1페이지에 떠도 내일 되면 3페이지에 가 있었어요.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블로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인 줄 아세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다 치중하다 보니까 원장님들 인식상 블로그는 이제 갔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인스타그램에서 해운대 피부관리실을 검색한 다음에 블로그로 검색해서 들어옵니다. 와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작업을 하나를 땅 쳐두니까 밀리지도 않네 이제. 결국 내가 땡땡 에스테틱, 우리 동네 에스테틱을 검색해서 여기 1페이지에 있으면요. 지금 올려두시면 아무도 접근을 해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계속 2주건 3주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여기서 우리 샵이 지키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네에 가면 피부관리실을 검색해 보시면 이거밖에 안 떠요. 빈에스테틱, 더민밖에 안 떠요. 여기 더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제 거래처인데 둘 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영업사원들도 공감을 할 거예요. 더민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에서 아마 매출 거의 탑일걸요. 항상 몇 년째 탑이었을 거고 빈에스테틱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이 제 블로그 수업 듣고 가셔서 이렇게 작업을 다 해오셨거든요. 근데 여기도 매출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온라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업체들이 동래구를 그냥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검색한 겁니다. 18년, 17년, 19년이에요. 여기에 동래구에 있는 어떤 원장님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블로그에다가 작업을 쳐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동래구 피부관리실 A 땡땡 피부관리실 내 걸로 도배해버리면 현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인스타 검색해보고 여기밖에 없네? 보기에 1페이지에 5개, 6개가 전부 이 샵이네? 제일 먼저 문의는 여기로 들어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블로그가 약간 한물 같다고 생각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샵 홍보는.